했어? 땡큐. 좀 더 키워서. 됐지, 굿. 땡큐 so much. 확률을 해야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안 하는 것까지 해서 기본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 가지고 와. 자동으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시간이 됐군요. 자, 확률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 순열 조합을 공부했잖아요. 자, 이 순열 조합 전부 다 경우의 수,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를 세는 연습을 한 거예요. 다 이제 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확률을 제대로 공부하면 순열 조합이 거의 8, 90% 이상은 복습이 되잖아요. 자, 오늘은 일단 정석으로 1번 말로 하면 이 확률과 통계는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치? 내가 원본을 놓고 한다. 원본을, 아이고, 밑에다 그냥 놓고 왔구나. 그러면 그냥 나도 복사를 해야지. 여기까지 왔구나. 밑에다 복사하고 원본 놓고 한다. 안 돼, 저 가져와서 저거 할게요. 에이, 원본 다음에 써야 되네. 괜찮아. 자, 자, 그래서 이제 순열 조합을 복습 겸 이제 우리가 확률을 하는데, 우리 좀 특이한 게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 그래가지고 넓이의 개념으로 푸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게 좀 주가 될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이 단원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다 이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 너무 욕심을 내서 마음 나가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아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풀면서 하는 거야. 수학책은 마찬가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풀게 하고 같이 얘기하고 해서 정확히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도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민원이 너무 많아지면 또 소송으로 이어질까봐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어디부터 보냐면 필수 예제부터 그냥 가도 돼요. 그 다음 2페이지부터 할게요. 왜냐면 1페이지는 이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내가 이 송대형님이 책을 쓰면서 홍성대가 쓰는 거잖아요. 이 앞 뒤에 전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예제를 하나씩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주도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푼다는 거는 그런 거 같고 그냥 필수 예제로 영역별로 딱딱딱 해서 거기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하나씩 가지고 자, 확률입니다. 확률을 이제 하는지 잘 왔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확률은 앞에 있는 순열 조합을 기본으로 해서 경우의 숫자를 하나 빼지 않고 세는 연습을 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 이제 1교시 끝나 2교시 때부터 되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 그렇죠? 1번 문제, 1번 거를 일단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이런 거 확률이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에서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냥 쭉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 되는데, 자, 필수에서 1번을 봅시다. A, B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기대 정도가 같다고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돌린단 말이야. 주사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 이거 우리가 공부한 내용 공부할 때 이거 보고 막 하나 가져왔단 말이야. 주사위 이렇게 된 게 6개의 면이잖아요. 얘네들을 던지면 요면 나올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주사위가 이렇게 서 있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하고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누우면서 어떤 눈이든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에다 일단 주사위에다 밑줄을 긋고 주사위란 얘기가 나오면 밑줄 긋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직접 샌다. 주사위는요 무조건 직접 세야 돼요. 오케이? 응? 주사위는 무조건 뭐 한다? 직접 센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얘는 만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두 개가 모두 다른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 나오는 눈의 합이 7의 확률을 구하라. 나오는 눈의 완전적 보수가 짝수가 될 수가 있다. 얘는 4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치? 응? 자,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자, 한번 만들어 그걸 쓰는 건데, 즉 1, 2, 3, 4, 5, 6, 1, 2, 3, 4, 5 이렇게 놓고, 자, 첫 번째 눈은 이제 6번으로 하는 건데, 두 번째 나오는 눈의 합이 얼마나 7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 더해야 돼, 이들이 다.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오는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 곱하셔야 돼요. 곱해서 다 만들어. 오케이? 그 연습을 하라고.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주사위는 뭐라고? 일일이 다 만든다. 그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기출 문제도 보면 주사위 문제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더해. 그럼 얼마니? 2, 3, 4, 5, 6, 7,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요. 되겠니? 자, 이거 확률 1번은 나중에 할게. 1번은.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모든 경우의 수라고 그랬죠. 분모가. 그러면 주사위는 눈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에서부터 6. 그지?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가 되냐? 6 곱하기 얼마가 돼요? 6.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개. 6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 보지. 그렇죠? 그래서 36분의 이렇게 풀지 않아도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연습을 하란 말이야. 처음에는. 그지? 그리고 4, 5, 6, 7, 8, 9에서 합이 얼마가 된대요? 7이 된대요. 여기는 개수를 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네. 그렇죠? 얘가 그럼 뭐 세다 좀 6개. 만드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고난도 문제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1, 2, 2, 3, 뭐 그래서 뭐 숫자를 막 바꾸고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라고? 그렇지. 완전 제곱수가 된대요. 1도 완전 제곱수 맞죠? 그렇죠? 곱하는 거야 이제. 1의 제곱 이런 게 완전 제곱수야. 2, 3, 4, 5, 6, 그 다음에 2, 4 이거 제곱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라는 얘기.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내는 건 어떻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이 앞쪽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수니? 완전 제곱수. 그 다음에 또 찾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안 만들고 해도 돼. 완전 제곱수는 얼마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게 완전 제곱수야. 그런데 얘는 얼마냐면 9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25가 되고 36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얼마냐면 4란 말이야. 완전 제곱수는 4. 근데 곱해서 완전 제곱수를 만드니까 여기에 있는 2 곱하기 2 말고 여기에 보면 1 곱하기 얼마? 4. 는 얼마니? 얘도 4가 되겠죠. 그치?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거는 2의 제곱 같은 경우 하나하고 또 얘는 4니까
1 곱하기 4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16은 안 되죠. 다른 걸 만들 수 없죠. 2, 8에 16인데 8이 없잖아. 그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이 있을 때는 완전 제곱 쓰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고 값으로 쓰는 게 낫겠네. 1, 2, 3, 4, 5, 6, 그 다음 여기 2, 4, 6, 8, 10, 12, 그 다음에 3, 6, 9, 3, 6, 9, 3, 6, 9, 3, 4, 12, 3, 5, 15, 3, 6, 18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완전 제곱수 1, 4, 9, 16, 그 다음에 25, 36이 되면 찾아야지. 4, 그 다음에 얼마요? 1, 그 다음에 얼마요? 뭐 해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주사위는 직접 뭐야 다 만들어라. 그것만 여러분이 명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만 특수한 경우인데 1번 봅시다. 1번. 자, 1번을 보면 자, 어쨌든 주사위 2개를 던지면 6의 제곱이 되죠. 자, 근데 모두가 어떻다? 다른 눈이 나오면 다른 눈. 오케이? 2개가 모두 다른 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1일 때 하나는 뭐 2, 3, 4, 5, 6 이렇게 가져오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체 36개에서 6번을 뽑는 거. 3 마이너스 얼마? 첫 번째 거는 뭐가 되냐면 6번으로 풀면 돼요. 왜? 같은 게 더 작잖아. 그치? 되겠니? 그래서 내가 처음 확률을 공부한다 그러면 1번에 체크하겠어요. 6번으로 푸는 거. 산수지만 확률을 몇 번 공부한 학생들한테 이건 산수지.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케이 나오는 눈의 곱이 뭐가 되니? 짝수. 얘도 6번이죠. 오케이 얘들아 곱이 짝수가 될 때는 이제 6번을 어느 때 쓰는지를 공부하는 거야. 1번하고 4번 같은 거.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 곱하기 짝수도 되고 짝수 곱하기 홀수도 되고 홀수 곱하기 뭐도 돼요? 짝수도 되잖아요.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곱이 짝수가 되는 거예요. 6번은 곱이 뭐가 돼야 돼요? 홀수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36분의 36분의 오케이? 36 마이너스 홀수 곱하기 홀수. 자, 하나의 주사위는 홀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나머지 뭐가 돼요? 주사위에는 홀수는 몇 개? 3개씩이니까 3은 9가 되죠. 3, 3은 얼마? 9. 이렇게 이제 푸는 거다. 밑에 있는 주제를 풀어보세요. 난이도는 이제 4번부터 막 올라가요. 4번부터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그 문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주사위 직접 다 한다. 가로 세로에 1, 2, 3, 4, 5, 6, 7, 8, 9 그렇고 문제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돼. 자, 얘는 이렇게 나왔지만 뒤에 가면 주사위가 1, 2, 3, 4, 5, 6이 아니고 써있는 숫자들을 막 바꿔요. 1이 2개, 3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거니까 됐고. 1번도 쉬운 거니까 됐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필수에서 2번이죠. 자, 주머니 속에 여기에 화이트가 4개. 그 다음에 블랙이 몇 개냐면 3개. 그 다음 레드가 5개가 있대요. 토탈 몇 개냐면 토탈 12개. 전부 다 12개가 있대요. 이 중에서 4개를 꺼낸대요. 모든 경우의 수는 4개를 꺼낸다. 그렇죠? 얘가 모든 경우의 수야. 그래서 여기에서 12개에서 뭐냐면 4개를 꺼낸다. 이렇게 이제 앞에 저면 순열과 조합을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그냥 몇 개만 맞추면 돼요? 4개만 맞추면 되니까 얘는 C다. 여기서부터 이제 왜 순열이고
왜 조합이냐를 우리가 앞에서 구별하고 공부한 걸 여기서 써먹은 거야. 4개. 구별이 없어져. 4개. 구별이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4개가 모두 흰 공이에요. 쉽잖아요. 여기 흰 공이 몇 개 있니? 4개 있죠, 4개. 그치? 자, 그래서 4개 모두 흰 공이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4C에 뭐가 돼요? C가 돼요. 여기에 있는 요 화이트만 4개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화이트가 4개가 된다. 두 번째, 이거 제일 쉽대, 이 문제로. 아까 보다. CBC에서는 변함이 없죠. 모든 경우의 수는. 자, 근데 검은 공, 흰 공 중에 검은 공 2개래요. 흰 공이 4개 중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 블랙이 몇 개? 3개. 3개 중에 2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컨비네이션. 이제 그리고 여기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곱이 와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이다.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2C에 4가 되니까 자, 흰 공이 몇 개? 흰 공 2개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관계없어. 자, 여기서 흰 공이 2개, 요것만 디폴트, 요것만 상수. 요것만 꼭 지켜줘라. 나머지 몇 개가 와야 돼요? 플러스 2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2개는 어디에서? 흰 공을 제외한 블랙 몇 개? 3개. 그 다음 레드 몇 개? 5개. 토탈 몇 개? 총 몇 개? 8개 중 몇 개? 2개가 들어옵니다. 흰 공이 2개라면, 즉, 흰 공이 4개 중 2개는 반드시 뽑아야 되고, 나머지 2개는 관계없다. 알아서 2개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흰 공을 제외한 나머지가 8개니까, 그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에 대한 감을 이제 하나씩 살려나가는 거죠. 답은 그래서 4C의 2 곱하기 8C의 2, 8개가 4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고, 그런 계산을 해야 되고. 자, 잘 지워지잖아. 얼마나 힘이 안 드네. 자, 다음에 거기서 4번 아직 안 돼. 4번은 뭐니? 이거 더 쉽죠. 그치? 얘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붉은 공 2개니까 12, C에 4에 흰 공이 전부 다 몇 개야?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몇 개였니?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붉은 공 5개 중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거기 밑에 있는 유제 3번을 꼭 풀어보세요. 유제 3번. 유제 3번은 지금 푸세요. 유제 3번. 유제 3번은 자, 선생님이 풀어나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유제 3번 지금 푸세요. 1분 줄게요. 1분. 유제 3번. 학생사학교에서 학급연 2원을 임의로 뽑을 때 단장이 박군이 뽑힐 확률을 구하라. 두 번째 문제 때문에 푸는 거예요. 위원 임명이 40명 여기서 4번을 나눌 때 위원 2명 같은 반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될걸. 선생님 딱 보고 꼭 풀어야 되는 거 같이 푸니까. 네? 별게 없고 그냥 앞에 거 똑같이 푸는 거는 숙제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전부 다 몇 명이냐면 40명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얘는 분모는 당연히 40C의 2가 될 것이고 첫 번째 문제는 쉬워요. 우리가 뭘 했었죠? 네? 조합에서 그런 문제를 풀었었어요. 여기
농구 선수 몇 명하고 배구 선수 몇 명이 있었다. 그 중에 뭐 김구를 반드시 포함할 때, 김군과 박군을 제외할 때, 김구는 들어가고 박군은 안 들어가고, 그 문제 딱 하나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게 1번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별도 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기본이니까 잘 봐라.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두 명을 뽑는데 반장인 박군은 반드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군아 들로 와. 너 반장이니까 오케이. 얘는 디폴트예요. 뽑을 수밖에 없어. 40명 중에 자 박군아 일로 와. 박군은 뽑아놔야 돼. 몇 명이 남냐 하면 39명이 남죠. 39명. 자 박군은 이미 일로 와. 남겨놓고 39명 중에 한 명만 뽑으면 되니까 얘는 그냥 식을 쓰자면 1 곱하기 39c의 1인데 이 1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박군은 미리 이렇게 나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여기 있으면은 40C 2가 자, 40명을 10명씩 4개의 반으로 나눌 때 유연 2명이 같은 반에 뽑힐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이제 쉽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풀면 일단은 이제 조가 몇 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D. 40명을 이렇게 몇 개 반? 4개 반으로 나눠. A, B, C, D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10명씩 나눌 때. 그치? 나눌 때. 유형 2명이 어떻다? 같은 뭐가 돼? 같은 반에서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4개 반이고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씩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되겠니?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2명을 뽑는 거잖아요. 2명을 뽑는데 여기서 2명이 나오든지 여기서 2명이 나오든지 여기서 2명이 나오든지 여기서 2명이 나와라 이런 얘기야. 어쨌든 여기도 몇 명이냐면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뭐가 돼? 10명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응?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2명을 뽑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2명을 다 뽑든지 여기서 다 뽑든지 여기서 다 뽑든지 여기서 다 뭐라? 뽑아라 이런 게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뽑는 거는 이 앞쪽에 뭔가 와야 되지만 10명 중에 몇 명? 2명을 뽑는다 이런 되겠니? 왜? 같은 반에서 나와야 되니까. 같은 반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2명을 뽑든지 2명을 뽑든지 2명을 뽑든지 2명을 뽑아라. 되겠니? 여기에서 10C의 2는 그 의미예요. 10C의 2는. 자, 모든 반에 10명씩 있고 같은 반에서 나와야 된다. 같은 반에는 10명씩 여기서 2명을 뽑아야 된다. 앞에 여기 얼마가 오면 되냐면 4C의 1이 오면 끝이다. 왜?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런 반이 하나, 둘, 셋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 2명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오케이? 이게 답이다. 되겠나요? 보고 잘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번으로 볼게요. 3번. 여기 4번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자 3번도 풀고 갑니다. 주머니 속에 뭐 이것도 1번에서 시작된 문제죠. 주머니 속에 흰 공과 붉은 공 모두 8개가 있다. 모두 8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확률은 식을 보고 요 식은 왜, 요 식은 왜, 요 식은 왜 그걸 정확하게 탁탁탁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왜 요게 숫자고 요 숫자고 근데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다 식에다가 멘트를 달아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거를 따라서 어쨌거나 자 여기에 전부 다 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화이트와 블랙이 있다.
이 속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놓고 하는 여러 번 반복했더니 4회 3회 걸로 두 개 모두 뭐였다? 흰공이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두 개를 뽑는다. 오케이? 근데 거기에 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거를 무수히 많이 했다는 거야. 무수히 많이. 그치? 여러 번 되풀이. 그 얘기는 무수히 많이 해서 경험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로 가까워간다 이런 얘기야. 자, 두 개를 뽑는데 이 두 개 모두 뭐 화이트의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야. 그렇게 되려면 이 총 8개 중에 화이트가 몇 개고 블랙이 몇 개여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야. 문제 뜻이.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물어봤니? 흰 공이 몇 개니? 모르잖아. 모르는 거 우리 미지수로 놓지 않아요? 그치? 미지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x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x. 그러면 b는 뭐가 될까? 뭐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8-x가 되겠죠. y라고 놓는 답은 없겠지. 그치? y라고 놓고 풀어도 돼요.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그치? 근데 8-x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자 이렇게 풀면 되죠. 전체 어쨌든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x에서 2개를 뽑았더니 얘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더라. 그걸 푸셔야 돼. 결국은 얘네들은 다 뭐냐? 계산 능력이지. 콤비네이션의 계산 능력이다. 이것도 1번 책에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간다. 계산해봐 지금 이제. 계산 중간중간에 뭐 한 사람 잠깐 쉬고 계산해. 집에 와서 계산하세요. 그러는데 뭐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안 하잖아. 이 정도 뭐 연습할 필요 없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필수에서 4번입니다. 필수의 4번은 별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 2번이 자, 이거는 일본 대학 입시 문제하고 서울대학교에 나왔던 문제를 합쳐놓은 문제예요. 1, 2번이 일본 대학 입시 문제고 3번이 서울대학교에 나왔던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1부터 2학년까지 해서 3번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SNU 거기 나왔던 문제인데 1번 대학 입시 문제하고 서울대학교에 나왔던 문제를 성대 형님이 합쳐놨더니 자, 그러면 문제를 일단 봅시다. 거기에서 이제 2번하고 3번 때문에 중요합니다. 2, 3번의 별표 2, 3번의 별표를 하시고 갑니다. 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문제 푸세요. 선생님은 이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n 이렇게 있고 n 플러스 1 그다음에 n 플러스 2에서 쭉 해서 뭐 2n까지 이런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무것도 분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정말 쉬운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전부 다 몇 개냐면 2n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구별이 없어요. 그냥 2개만 맞추면 되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요게 답이에요. 2n. 근데 얘가 이제 2번의 분모로 가는 거지. 그치? 얘가 2번의 분모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쪽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수를 뽑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수의 차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절대값을 붙여도 되긴 해요. 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는데 걔가 뭐라고 그랬니? n 이상이래요. n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큰 수를 뭐라고 할까?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작은 우리가 x도 많이 쓰니까 작은 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큰 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얘기 아니니?
y에서 x를 뺐더니 오케이? 뭐라고 있는 그대로 뭐보다 n 이상이래요. 차가 응? 차가 n 이상이래요. n 이상이래요. 얘를 만족하는 걸 다 세라는 얘기야. 2번은 분모가 뭐냐면 ENC2가 분모야. 어쨌든 몇 개를 뽑니? 2개를 뽑아요. EN 그래서 이 1번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자, 두 수를 뽑아서 큰 수. 그래서 작은 수를 빼자. 그걸 차라고 하니까. 근데 걔가 n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x가 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치? 얘기는 x가 n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n이 돼도 되나? n이 돼도 되겠다. n이 돼도 되겠네? 여기까지 가도 되네. 그치? 왜냐하면 2n에서 n을 빼도 n이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가 되냐면 y는 이쪽에 와야 돼요. y는. 오케이? 그래야 만약에 x가 여기 와봐 여기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거에서 얘를 빼도 n이 안 돼요. n-1이 된다고. 무슨 얘기냐? y가 여기 x가 이거라고 쳐봐. 여기에서 얘를 빼봐. n-1이 돼가지고 이걸 두 개를 만족을 못해요. 오케이? 그래서 x는 이쪽, y는 이쪽에 가요. 되겠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5번씩 푸세요. 앞에 거는 2번씩만 풀어도 되는데, 처음 알아봤을 때는 앞에 것도 5번, 이것도 5번. 계속해서 5번씩. 오케이? 꼭 지키세요. 확률은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험상. 확률은 3번 이상 공부하기 전에는 어디 가서 확률 공부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멍청한 짓이죠. 공부했는데 잘 안 돼. 몇 번 봤니? 한 3번 봤는데요. 그러면 얘기가 돼. 그래? 글로 앉아봐. 문제가 뭔지 확인해보자. 몇 번 봤니? 선생님 한 번 봤는데 나가 이 새끼야. 이거죠. 2번 봤는데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꼭 잡고 야 선생님 얘기하죠. 딱 한 번만 더 봐. 속눈썹 치고. 3번째 본 애들은요. 이렇게 들어올 때 얼굴 모습이 달라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 3번 공부하기 전에 확률을 모르겠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2번 공부하고서 확률을 좀 제대로 공부한다. 1000명 중에 한두 명. 경험자. 무조건 3번 이상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니? 그리고 확률을 공부했는데도 3번 이상 공부하지 않아서 알았는데 어렵다.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네? 당연한 거야. 그리고 하물며 처음 공부하는데 이제 5번씩은 풀어야죠. 지금부터 이제 세는 거야. 세는 거. 세게요. 모든 수열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고 규칙성이 없으면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셉니다. 세는 방법이 y가 여기부터 시작되잖아. 자, y가 n 플러스 1일 때 x는 1만 돼요. 한 가지. 이걸 5번 이상 풀으라는 게 그러면 x-y를 셀 때 어떻게 세야 하나도 안 빼놓고 규칙성 금방 찾을까? 둘 중에 하나죠. y를 큰 거부터 시작하든지 y를 작은 거부터 시작하든지 그걸 또 공부해야죠. 이렇게 셀 때는 큰 거부터 하든지 작은 거부터. 그리고 y가 오케이 끝. n 플러스 2가 되면 x는 1, 2가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오케이. 규칙성이 벌써 나왔네. 그 다음에 y 이퀄 n 플러스 3이 되니까 x는 1, 2, 3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거기서 할 게 없어요. 규칙성이 나왔잖아 이미. y 이퀄 얼마까지? 2n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면 x는 1, 2, 3 이렇게 해서 n까지니까 몇 개? n가지가 있으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예요. 김치가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확률은 수열이 여러 가지 수열까지 딱 하고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수열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n이 되죠. 얘는 2분의 n에 이게 답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확률을 3번 이상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쪽 자체가 벡터 요거 3번 이상은 해야 이제 좀 문제가 풀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소평면 4번 이상 해야 돼요. 어려워. 미적분 2번만 해도 돼요. 왜? 이론이 없어요. 미적분 공식에 넣어서 조금 변형되는 거 몇 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확률 통계 벡터를 막 처음부터 막 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4번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출문제 중에. 다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동안 확률이 어렵다고 했던 것들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해야만 되는 내용들을 안 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2번 되죠. 3번이 서울대학교 나왔던 문제야. 자, 3번은 또 달라요. 여기서 2개 뽑는 건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니? 3개 뽑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건 아니야. 풀고 나면 쉬운데 그 테크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세는 테크닉.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세 번째인데 ENC3 문제를 보니까 문제 바뀌잖아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는다. 오케이? 근데 이 세 수가 공차가 얼마예요? 2인 등차수여야 돼요. 여기에 그냥 얘는 2n-6이에요. 그냥 바로 나오는데 걔를 세는 테크닉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보세요. 자, 공차가 얼마? 3. 아까 우리가 셀 때 y 값을 제일 작은 것부터 셌듯이 공차가 2인 등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 작은 것부터.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 3, 5 되죠? 그죠? 그리고 얼마가 돼요? 2, 4, 6이 되죠. 그리고 3, 5, 7이 되죠. 세다 보니까 여기까지 몇 개니? 3개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전체 숫자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을 보면 얼마가 되냐면 2n. 그 테크닉을 알아둬라. 그렇게 세우는 게 많이 나와요. 이 앞에 얼마가 오냐면 2n-는 마지막은 2n-6이 아니라 4네. 2n-4 이렇게 가겠죠. 제가 끝은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쓸 수는 없잖니. 쭉 가다가 규칙성이 있네. 항해수는 이 앞에 있는 요놈이 그때까지 지들이 나온 데까지 항해수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맨 마지막이 이거면 요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항해 개수가 되겠구나. 이게 또 잘 나와요. 오케이? 이해가니? 그러니까 얘네는 얼마가 되냐면 답이 2n-4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좀 수준이 좀 낮은, 그렇죠? 서울대학교 나와서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그 문제 중에서 딱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2n이 있으니까 다시 적어놓은 거다. 자, 밑에 있는 유지ok은 별표, 숙제.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별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데, 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을 하기 전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한두 개만 좀 풀고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7번. 연습 문제 7번. 나중에 숙제는 더 낼 거예요. 연습 문제 7번. 원순열과 관련된 가장 쉬운 문제. 8명을 원탁에 앉힌다.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다.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 풀고 원준열에서 우리가 했던 문제를 좀 응용해서 다시 주의할 문제 리뷰할게요. 그렇죠? 자, 했던 거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기억날 정도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수련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부부 한 쌍, 약혼녀 네 쌍이 있었다. 걔네들 원에다 막 돌리는 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를 가느냐. 문제가 기억날 정도로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정석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쭉 흐름이 머릿속에 쭉 들어가야 돼요. 1번 책이 있으면 1번 책이 흐름이 쭉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요. 연습 문제가 있으면 연습 문제는 쭉 머릿속에.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데못 가요. 조금씩 낮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조금씩. 그거 명심하세요. 그게 공부야. 응? 그 정도 해야 어디 가서 공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디 가서 공부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8명이 있으면 모든 경우의 수는 8 마이너스 팩토리얼이 맞죠. 그래서 원수열이니까. 전부 다 8명인데, 그치? 자,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했었죠? 남학생을 먼저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잖아요. 그치? 그러면 원순열이 이렇게 있으면, 남이 몇 명이었니? 5명이었어요. 5명을 먼저 원순열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5 마이너스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원순열이니까. 기억나죠? 원순열에서 뭐 기억나는 게 뭐야? 한번 읊어봐. 내가 질문을 했어. 그러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만 구별하는 게 원순열입니다. 그리고 고정 후에는 원순열이 깨져서 직순열을 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목걸이 순열이 나오는데 목걸이 순열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순열을 2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죠?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건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딱 나와야 지난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안 하면 지나간 물론 까먹지. 70% 정도는 50% 정도는 까먹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반복이 될 때. 어쨌든 그렇다. 그럼 여기 남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군데 중에 3군데 여자들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원순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남자들이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고정이 됐죠. 고정 후에는 원판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체를 논할 수가 없으니까 직순열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이 이웃한데요. 기억나죠? 자, 우리가 수열 공부할 때 2가지를 알아야 된다. 특별하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이웃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확률에서 쓰일 것이다. 이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는 한계처럼 봐라.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른 것들이 고정되고 나면 지들끼리 자리 이동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쉽잖아요. 7팩토리얼에. 그치? 근본 똑같은 거야. 여학생들이 이렇게 여1, 여2, 여3가 이렇게 여3명이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얘는 처음에 하나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 여기 몇 명이 오니? 남 5명이 오잖아요. 그치? 처음에는 전부 다 몇 명처럼 봐야 돼. 6명처럼 봐라. 처음에는. 오케이? 그래서 6명이 일렬로 나가서 원에 들어가는 5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여자들끼리 뭐예요? 자리 이동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웃이라는 거였잖아요. 여기에서 3 빼기가 답이죠.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러면 원순열에다가 뭐가 되냐면 목걸이 순열까지 믹스해가지고 이거는 꼭 알아야 원순열을 이해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연습 문제 마지막 거 했었죠. 응? 오케이? 그거를 한번 확률로 바꿔볼게요. 응? 자, 뭐라고 이거 우리가 했던 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찾았어 내가. 무슨 얘기냐? 검은색이 블랙이 몇 개가 있냐면 6개. 그 다음에 이거 고난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최고난도가 되는 거야. 했던 거지만 4개. 레드가 하나가 있어요. 레드가 하나. 얘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문제처럼 뭘 만들어?
원순열을 만들 때 뭐가 되냐면 원순열을 만들 때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목걸이 순열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요거까지 해야 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원순열을 만들 때 목걸이 순열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는 해요. 차륜 순열이라고 차륜. 우리나라에서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에 이렇게 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원 모양인데 이렇게 놓으나 이렇게 놓으면 똑같은 거. 그지? 자전거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바뀌는 데 있잖아요. 그게 모양 똑같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일본에서는 차륜자 그렇게 써요. 어쨌든 표현은 달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목걸이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염주 순열이라고 그랬어요. 스님들이 나무 간센부장 갖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염주라고 그러잖아요. 굴리는 거. 그게 이렇게 놓으나 이렇게 놓으나 어떻다? 같다. 오케이? 그리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구별이 없는 걸 목걸이 순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제를 못하게 돼 있어서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출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해. 일본에서 나와. 그런 거야.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했었어요. 뭐냐면 목걸이 순열의 개수를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그렇지? 기억나죠?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거 내가 별표 5개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릴 거야. 두 번째는 80% 정도 하고 또 잊어버려요. 세 번째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을 안 보면 남을 수가 없어요. 수학 교육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뭐야? 모든 경우의 수. 원순열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목걸이 순열이 되는 경우를 분자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했어? 가져가 보려면? 아까 몇 개라고 했냐? 6개. 블랙이 몇 개? 6개. 그다음 화이트가 4개. 레드가 몇 개? 자, 이거를 리바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세 가지가 겹치죠. 원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고정시켰을 때 원순열이 깨진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꾸 이제 옛날 거를 도전해서 미안한데 잊어버릴 수도 있죠. 항상 이럴 때는 홀수인 게 하나 꼭 포함이 된다. 홀수가 포함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다. 조금 어려워지면 이 아래 3개 되는 것까지 출제를 할 거예요. 5개는 낼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3개까지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홀수인 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얘를 고정한단 말이에요. 고정하고 나면 뭐라고 그랬죠? 원순열이 깨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될 수가 없어. 얘를 고정했어요. 고정하는 데는 몇 가지냐? 한 가지. 고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B가 6개, 화이트가 4개인 거 얘를 일렬로 하는 건 얘는 이제 직순열이야. 직순열. 원래 직순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수학적 용어가 아니야. 네? 근데 그냥 내가 붙이는 거예요. 강의상. 오케이? 직순열이라는 말은 없어. 수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걸 그냥 직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전부 다 몇 개냐면 10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니까 600에 400이 되겠죠. 얘가 자, 됐습니다. 그럼 얘가 분모야. 얘가 분모. 분모 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렇게 목걸이 순열이 몇 개가 나오겠느냐. 몇 개가. 그치? 이거는 순열의 맨 마지막 시간에 길게 했어. 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기억이 날 거야. 두 번째, 날 지워버리고.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목걸이 순열은 이렇게 놓나 이렇게 뒤집어 놓나 이렇게 놓나 이렇게 같기 때문에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의 구별이 없는 거야.
원순열은 뭐가 되냐면 목걸이 순열은 뭐냐면 원순열을 몇으로 나가요? 여기다 쓸게. 이게 중요한 얘기다. 원순열 나눈 게 얼마? 2를 하는데 2를 하는데 여기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야. 빼. 네? 뭘 빼야 되냐면 좌우가 대칭인 뭘 빼요? 원순열을 빼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때 포인트였잖아요. 좌우가 대칭인 원순열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구별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세워진 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모든 경우에서는 맞고 자 뭐가 돼야 되냐면 좌우가 대칭인 걸 세야 돼. 좌우가 대칭인 원순열은 이렇게 놓으나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전체 원순열 중에서 지금 구한 거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원하는 대학 아니면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안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 번을 못했으니까. 이게 한 7, 80%만 기억이 나도 성공한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R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좌우 대칭인 걸 하려니까, 자, 좌우가 대칭이 되려면 이쪽에 블랙이 몇 개? 3개. 화이트가 2개. 블랙이 3개. 화이트가 몇 개? 2개. 이렇게 와요. 왜 좌우가 대칭이려면 왼쪽과 오른쪽이 그쵸? 랩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를 1료로 나열하면 얼마가 되냐면 5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주면 이거 1료로 나열하면 왜? 얘 고정됐으니까 얘를 고정했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순열인데요? 직순열이 된다. 여기다 나열하면 오케이? 그리고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뭐니?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자동 뭐가 돼요?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동 결정. 오케이? 왜? 대칭이니까. 흰색이면 흰색을 놔주게 되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동 결정 카운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야. 카운트 하지 않는다. 체가 답이야. 좌우 대칭. 오케이? 이해가니? 그래서 답은 이제 답을 쓸게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원순열이 뭐였냐면 아까 뭐였니? 10팩을 6팩하고 얼마? 4팩. 이거 계산해보세요. 얼마야? 210인가? 얼마야? 210이야? 네, 210 맞죠? 계산이 되잖아. 1부터 여기까지 죽여버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요거 24니까 다 해버리면 210이 되잖아요. 21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위에 답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위에다 이제 쓸게요. 자, 2에 210 마이너스 10 더하기 얼마는 10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10이야. 10 계산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10이에요. 10. 오케이? 얘가 좌우가 대칭인 거야. 좌우 대칭. 좌우가 대칭은 2로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놀아 이렇게 놀아 어때요? 모양은 똑같아. 오케이? 되겠니? 걔는 두 번 세지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안 세진 거야. 그러니까 2로 나눌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1번 대학에서. 이게 염수순열이 1번에서 나온다니까. 목걸이 순열이. 그죠? 우리나라에는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교과가 좀 빠졌어요. 책 쓸 때도 못 쓰게 하고. 자, 이런 거다. 됐죠? 어? 자, 하나만 더 복습하고 쉬었다가 이제 또 우리가 길자들이 뭐 있던 것 같은데 22번으로 갑시다. 22번. 연습 문제 22번.
연습 문제 22번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어떤 거. 거기다가 자, 아까 그 7번에다가는 이거 쓰세요. 이거 아까 연습 문제 7번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순열 연습 문제 21이라고 쓰시고 순열 연습 문제 중요한 거야 21이라고 쓰시고 지금 풀 연습 문제 7번에다가는 이걸 써가지고 같이 풀고 연습 문제 22번에다가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순열 연습 문제 24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되겠네. 이해나? 응? 자, 이 24번은 현서 누님이 네? 질문했던 거예요. 마지막 문제. 이 현서가 질문하는 게 다 날카로워요. 꼭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숙제를 냈을 때 질문해야 되는 것들만 탁탁탁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숙제 내면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안 해네. 이 새끼들 안 했구나. 아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가니? 놔두자 그런 거죠. 다 알아. 이거 질문 안 하는구나. 음식도 안 했네. 수열도 마찬가지죠. 현지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문제를 공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좋은 거죠. 끝까지 잘해서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될 수 있어요. 간다.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면 아이고 이거 하고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쉬었다가 해야 될 시간인데 네?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요거 하고 24번 복습하고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 넘어갈게요. 오케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2번부터 풀을게요. 아니 수년의 연습 문제부터 풀고 풀게요. 이건 쉬워. 오히려 이게 22번에서 쉬워요. 수년의 24번은 어려워. 원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네가 각각 그치. 되니까 그렇지. 하고 얘는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렇지. 방은 아닌데 내 좌우가 대칭인 거는 한 번밖에 안 세진 거예요. 걔는 일어나는 안 돼요. 그것만 나오고